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지난주는 뭐 정말 해프닝에 불과했을까요? 이번 주 지난주에 악화됐던 분위기 정말 온데간데 없습니다. 휴일을 지나온 뉴욕 증시 저희는 조금 하루 쉬어갔습니다만 이틀 동안 계속 올랐고요. 그리고 매크로 변수들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변수들을 하나하나 지워가는 과정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나스닥까지 61선에 복귀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뉴욕 증시가 강세 랠리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뭐 긴 말 필요 없고요. 시장 상황 숫자로 많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보시죠. 다우지수 1.4%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 2.3% 그리고 S&P 500 지수 1.6%의 상승, 3대 지수 일제히 붉게 물들었습니다. 엔비디아 4% 그리고 테슬라 6% 급등했고요. 월마트까지 6.5% 상승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핀비즈 테이블 보면서 말씀드렸을 때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조금 높아지면서 월마트와 뭐 에너지주 최근에 강했던 가치주에서 이제 위험 주식 쪽으로 이제 좀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장주로 이동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월마트까지 올랐죠. 그냥 시장 전체가 다 올랐습니다. 특히나 월마트는 실적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역할, 굉장히 큰 역할을 한번 해줬는데요.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세 가지 체크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매크로 지표들 쭉 한번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어제 우리가 광복절로 휴식하는 동안 나왔던 CPI 지표였죠. CPI 지표 보시는 것처럼 다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냥 일반 CPI만 놓고 봤을 때 2.9%까지 내려왔어요. 이 2.9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물론 연준에서 계속 2%대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건 물론 PCE 물가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CPI가 3 아래로 내려왔다는 점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이후에 2%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하고 나서도 3%대까지 3.2%대까지 밑으로 내려왔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사실 지난달에 마이너스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지표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수요일에 뉴욕 증시는 크게 오르진 못했거든요. 강보합 수준에 머물렀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거를 아직 하나 더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1% 증가했어요. 소매 판매가 원래 예상치가 0.3% 증가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경기 둔화 우려, 경기 침체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에서 소매 판매가 0.3%만 올라줘도 증가해줘도 야 그래 경기 침체 아니었네 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무려 1%가 증가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 말도 안 되는 얘기였네 라는 쪽으로 오히려 완벽하게 전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소매 판매를 놓고 이번에 경기에 대한 우려를 날렸던 헤트트릭이 나타났다라는 평가를 하던데 헤트트릭이 아시는 것처럼 세 골이죠. 첫 번째 골이 소매 판매에서 나타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골이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실 거예요. 경기 침체 우려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짙게 드리웠다가 그 부분을 조금 날려줬던 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았네였는데 이번 주에도 똑같았습니다. 두 번 다 내려왔죠.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쭉 내려오면서 경기 둔화 우려를 날리는 두 번째 골을 넣어줬습니다. 세 번째 골은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10년물 국채금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습니다. 이게 제가 일부러 일중 30분 봉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러니까 CPI가 발표된 이후 PPI와 CPI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긍정적으로 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거의 사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에 머물러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고민이 별로 없고요.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급락을 메꿔주는 연결고리 역할만 해줬던 것 같고요. 소매 판매 지표를 기다리면서 급등했습니다. 제가 어제 소매 판매 발표되는 순간 10년물 국채 금리를 열어봤었는데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급등을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발 뻗고 자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잠을 청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말해주는 건 지금 시장이 물가에 대한 관심보다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같은 경기 지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다라는 추측을 다시 한번 확신으로 바꿔주는 그런 지표였고요. 이 정도면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죠. 이런 그림이 나와줬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걱정했던 지표들 두 가지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엔달러 환율입니다. 엔화에 뭐 큰 변동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날아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 결국에는 엔달러 환율이 계속 아래쪽을 꽂다가 최근 2주 동안 다시 낙폭을 채워주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변동성 그거 이 정도 60까지 올라오면 한 달 안에 안 끝나 한 두 달은 가더라 라는 얘기가 있어서 약간 저희가 조심스러운 입장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그게 뭐 전혀 아니네요. 바로 15까지 떨어지면서 완전히 이 60까지 올라갔던 건 그냥 해프닝에 불과했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러면 또 안심하고 있으면 또 언제 변동성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지금 시장은 지난주에 어떤 급락을 다 돌려내고 이제 해프닝으로 바꿔놓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나스닥의 기술적 위치 한번 체크해 보죠. 제가 수요일에 요거 테이블 보여드리면서 60일선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서 경기 지표가 좀 불안하게 나오면 고꾸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반대로 나왔죠. 경기 지표가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서프라이즈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0일선으로 바로 회복을 했고요. 60일선까지 이렇게 한 번에 치고 올라갔다는 건 시장이 확실히 다시 한번 자신감을 회복했다라는 의미로도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60일선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서부터는 과연 우리가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다음 주도주로 챙겨봐야 될지 이 부분들이 앞으로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주 쪽에, 종목 쪽에 얘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핀비즈 테이블이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 찾기가 쉽지가 않죠. 뭐 여기 리츠 조금 빠졌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밀려 올라왔던 거에 대한 어떤 차익 매물이었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112 뭐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빠져야죠. 그리고 또 여기 통신주도 최근에 급락장의 어떤 대안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제 수급이 퍼지는 구간에선 살짝 빨간불이 켜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올랐고요. M7 다 같이 올랐고요. 특히나 테슬라까지 6%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이는 이 월마트와 코스트코 소비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뭐 간밤에 뉴욕 증시는 거의 파티였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아까 제가 헤드트릭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골, 이 월마트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종목이 이렇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죠. 뭐 종목이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엔비디아 정도 혹은 뭐 M7 애플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월마트가 시장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월마트의 실적 자체가 비트했고요. 그런데다가 앞으로 레이즈 아웃룩 그러니까 가이던스까지 상향했습니다. 저는 가이던스까지 상향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월마트가 결국 소매업체잖아요. 미국의 소비 심리가 어떤지를 말해주는 건데 하반기에도 가이던스를 높였다라는 건 미국의 소비 심리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다른 어떤 지표들을 봤을 때 너무 지금 뭐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흥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월마트가 그렇게 얘기해줬고 월마트 뭐 개인적으로 월마트 개별적으로 좀 잘한 것도 있었겠죠. 어찌됐든
어찌됐든 우려들을 날려주는데 마지막 세 번째 골을 넣는 데는 확실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는 왜 가져왔냐면요. 뭐 주가가 월마트의 주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전고점 회복이 아니라 아예 한 번의 신고가를 이만큼 뚫어버린 겁니다. 이렇다는 건 하반기에 미국 경기, 뭐 침체, 뭐 둔화 이런 걱정 크게 안 해도 되는 걸까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월마트의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동일 매출, 동일 그 점포의 매출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커머스 매출입니다. 둘 다 괜찮죠. 뭐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좀 둔화되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바로 회복해내고 오히려 증가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전망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죠. 경기는 아주 부드럽게 월마트의 매출과 뭐 실적이 만약에 경기를 대변한다면 아주 부드럽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섹터 소비주들 다시 한번 급락을 했었다면, 많이 빠져 있었다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두 번째 특징주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과 동시에 최근에 좀 불거졌던 게 M7의 우려였잖아요. AI 거품론은 좀 날려버렸습니다만 그 사이에 수요일에 장 마치고 이제 구글이 반독점법에서 패소하면서 구글이 거의 해체될 분위기까지 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튜브 있고요. 그리고 뭐 애드센스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크롬도 있고요. 구글이 갖고 있는 그런 자회사들을 다 해체시켜버려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를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었고 간밤에도 크게 못 올랐습니다. 뭐 아직까지 3심까지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일단 지금 이런 노이즈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혹시 또 시장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이 경기 지표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웃어줬고요. 그리고 구글 개별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도 이게 기술적으로 항상 구글은 한 10% 정도의 하락 구간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 돌려내면서 지금의 구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구글은 바닥권에 좀 왔다라는 관점도 있어서 혹시 이런 조금 덜 오른 종목들 없나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 같은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특징주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게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그 월가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 이제 구루들이 내 포트폴리오가 어떤지 분기에 한 번씩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회장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어요. 애플을 지금 4억 주 정도 남았죠? 네, 4억 주 남겼고 코카콜라를 4억 주 똑같이 남겼습니다. 이게 4억 맞춘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라운드 피규어, 동글동글한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애플을 지금 거의 50% 가까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좀 팔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워렌 버핏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최근 6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애플을 팔고 뭘 샀냐? 보시는 것처럼 울타뷰티라는 종목을 많이 샀습니다. 울타뷰티는 미국의 올리브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종목 거기에 들어가는 한국의 화장품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화장품주들 최근에 좀 부침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워렌 버핏 말고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도 이걸 좀 공개를 했는데 흥미롭게도 브룩필드라는 회사를 좀 샀고요. 그리고 나이키를 샀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소비주들이 혹시 급락이 있었으면 이제 좀 관심 보여도 될 것 같다라고 했던 그런 관점에서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가치 투자에 능하신 분들은 이런 주가를 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이키가 얼마나 좋아질지는 아직은 저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관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확실히 지금은 가치 투자가 다시 한번 대세가 아니라 뭐 정답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조원준 캐스터와 시황 브리핑 이어갑니다. 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5일 새벽에
8.5원 내린 1,358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미국의 CPI 지수가 상승하면서 인플레 둔화 소식과 함께 달러와 약세로 연결됐는데요. 이와 함께 원달러 환율도 하락폭을 키우면서 장중에 1,353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미국의 소매 판매 발표가 됐죠. 지난 아래 공포가 과도했음을 나타냈는데요. 연준의 B컷 전망과 함께 달러 강세 속에 원달러 환율은 다시금 상승했습니다. 8원 정도 올라가면서 1,365.9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7월 소매 판매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정말 높은 깜짝 호조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마저 감소하면서 뉴욕 시장에서의 국채 금리는 급등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표 발표 이후에 지난 거래일보다 10bp 오른 3.92%에 거래됐고요. 2년물 금리의 경우에도 지난 6월 이후 최대의 상승폭을 그려갔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상승하고 있습니다. 77달러 후반에 거래되었는데요. 이 국제 유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널뛰고 있죠. 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원유 수요 감소가 우려되면서 이 국제 유가가 내려갔다가도 중동발 이 전쟁 우려에 다시금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7월 이후에 이 국제 유가의 최고치와 최저치, 이 최저가의 가격 차이가 15%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널뛰는 국제유가의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고요. 이어서 원자재 가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CPI 이후에 매도세를 보인 금값은 다시금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의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모든 금속 선물이 올라갔는데요. 금값을 포함한 은과 구리도 모두 상승했고요. 이 밖에 다른 금속 선물도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